폭발하면 물건부터 집어던지는 혈액형은? 화가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손에 잡히는 물건부터 집어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압력솥에서 갑자기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억눌린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은 혈액형별로 화났을 때 물건을 던지는 패턴을 재미있게 살펴보면서 각각의 폭발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화나면 물건을 던지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인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이해하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날씨 예보를 보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감정의 폭풍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첫째로 A형을 살펴보겠습니다. A형은 평소에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해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A형의 함정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와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A형은 평소에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편이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고 갈등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고 또 참는 거죠. 마치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이 물건을 던질 때는 정말 극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계속 야근을 시키고, 집에서도 가족들이 A형에게만 모든 걸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폭발하는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해? 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지죠. A형이 던지는 물건들을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보통 자신의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리면 미안해할까봐 자신의 핸드폰이나 가방, 책 같은 걸 던지는 거죠. 그리고 던지고 나서는 즉시 후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자책하면서 부서진 물건을 주워 모으는 A형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귀여운 장면이에요. A형의 또 다른 특징은 물건을 던진 후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자신을 의심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꽁꽁 감정을 숨기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폭발의 씨앗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둘째로 B형의 패턴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요. B형은 감정 표현이 직선적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기쁘면 바로 웃고 화나면 바로 화내는 스타일이죠. 마치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감정의 변화가 즉각적이고 명확해요. B형이 물건을 던지는 건 A형처럼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강렬한 감정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이 기분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는 충동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마치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반사적으로 손을 빼는 것처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B형이 물건을 던질 때는 주변 상황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든 말든 비싼 물건이든 싼 물건이든 상관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계속 지면 게임 컨트롤러를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면 책상 위에 서류를 휙 던져버리는 식이에요. B형의 재미있는 점은 물건을 던지고 나서도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뭐 어떡해?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죠. 오히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니까 건전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B형의 당당함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기도 해요. B형은 또한 던지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해요. 펜, 책, 쿠션, 심지어 신발까지도 던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물건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는 것처럼 무엇이든 상관없이 밖으로 내뿜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B형은 물건을 던진 후 금방 기분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밖으로 표출했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5분 전에 물건을 던지며 화를 냈던 B형이 갑자기 배고픈데 뭐 먹을까?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 놀라고 있는데 당사자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O형을 살펴보면 이들의 물건 던지기는 자존심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O형은 리더십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에요. 평소에도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권위나 능력을 무시하면 참을 수 없어해요. O형이 물건을 던지는 상황은 보통 자신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거나 누군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 말이죠.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보이는 반응과 비슷해요. O형이 던지는 물건들을 보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요. 작은 펜이나 지우개보다는 책, 파일, 심지어 의자까지도 던질 수 있어요. 자신의 분노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죠. O형의 특징은 물건을 던지면서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내 화가 전달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물건이나 비싼 물건은 피해서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리더 기질이 있다 보니까 상황 판단 능력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죠. O형은 물건을 던진 후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들이 너무 심했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완전히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O형은 또한 물건 던지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려고 해요. 나를 무시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에요. 넷째로 AB형의 물건 던지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해요. AB형은 평소에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AB형의 폭발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AB형이 물건을 던지는 건 정말 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소에 감정을 잘 조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당황하게 되죠.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었구나 라고 놀라는 거예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던 사람이 갑자기 불덩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AB형의 물건 던지기는 매우 계산적이면서도 충동적이라는 모순적인 특징이 있어요. 던지는 순간은 충동적이지만 어떤 물건을 던질지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중요한 서류는 피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물건을 선택해서 던지는 식이죠. 이성과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AB형다운 행동이에요. AB형이 물건을 던진 후의 반응도 독특해요. 바로 냉정을 되찾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마치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 폭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아요. AB형의 또 다른 특징은 물건을 던진 것에 대해 상당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빨리 잊고 싶어 해요. 그런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혈액형별 특징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A형이라도 개인의 성격, 성장 환경,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어떤 A형은 평생 물건을 던져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B형은 화가 나도 말로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화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물건을 던지는 건 일시적인 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물건이 부서지면서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건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몇 가지 대안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심호흡을 하면서 10까지 세어보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또는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화장실에 가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집에 펀칭백이 있다면 거기에 주먹을 날리거나 없다면 베개를 두드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건을 던지는 것과 비슷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거든요. 글쓰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이유와 자신의 감정을 종이에 쭉 적어보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감정 정화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읽어보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만약 물건 던지기가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가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해소하면 폭발할 일도 줄어들겠죠.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한 요소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감정이 극한까지 쌓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기분이 들어서 잠깐 시간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가족이나 친구 중에 물건을 자주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감정과 상처를 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폭력적인 행동을 용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난보다는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더 건설적일 거예요. 결국 감정 조절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 능력이에요.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혈액형이 성격을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재미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혈액형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화가 나는 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결하느냐는 거죠. 물건을 던지는 대신 말로 표현하고, 혼자 끙끙대는 대신 도움을 요청하고,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